메독 지방에 있어갖고 선정된 61개의 그랑크루 클래스의 와인들 중에서 1등급 프리미어 크루 와인들이 5개가 바로 샤또 라피트 로스차일드, 샤또 라투르,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용, 그리고 샤또 무똥 로스차일드, 이렇게 5개의 와이너리들입니다. 각각 5개의 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이 중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샤또 라피트 로스차일드예요. 이 5개의 와이너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가고 사실 가장 이 5개 중에서도 하나를 뽑자면은 처음으로 뽑히는 게 샤또 라피트입니다. 이 샤또 라피트가 유명한 유대계 금융가족이 있죠. 로스차일드.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이 샤또 라피트를 구매하면서 샤또 라피트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이 와인이 정말로 보르도의 와인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와인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루이 15세 왕이 가장 좋아하던 와인으로 뽑히게 되면서 정말 프랑스 왕실에서 이 보르도 전체 와인을 시장을 열어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샤또 라피트는 루이 15세의 아내였던 퐁파두르 마담이 굉장히 좋아하던 와인이고, 그를 통해 갖고 이제 루이 15세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됐는데, 라피트의 명성은 아직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5개의 First Growth 와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싸게 측정되는 게 이 샤또 라피트 와인이에요. 샤또 라피트의 와인의 맛은 굉장히 엘러건트하고 스무드하고 리치하고 이런 과일 향들이랑 그 다음에 이러한 미네랄 향, 그리고 모든 밸런스가 정말 완벽하게 맞는 와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 와이너리가 1798년도에 위노테크라고 하는 요즘 말로는 와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와인을 갖고 서로 매 빈티지의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박물관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위노테크라는 거를 가장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들은 각자 자신만의 위노테크를 마찬가지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 신흥으로 떠오르는 와인의 시장이 중국이에요.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부호들이 있는데 그 부호들이 프랑스 와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들이 사고 싶어하는 사치품 중에는 와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치품입니다. 근데 이 중국 부호가들이 가장 선호를 하는 보르도 와인이 단연 샤또 라피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이 라피트라는 와이너리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게 세귀르라는 가족이 이 와이너리를 소유하기 시작하면서예요. 이 세귀르라는 가문이 대단한 게 그 당시에 한때는 샤또 라피트, 샤또 라투르, 그리고 샤또 무똥, 이 3개를 다 소유를 했었어요. 그만큼 정말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들을 이 한 가문이 한때에는 소유할 만큼 정말 굉장한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세귀르 가문도 처형을 당했고, 세귀르 가족이 처형을 당하면서 그 이후로 또 주인이 계속 바뀌다가 결국에 1863년도에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이 와이너리를 소유하게 됐고, 아직까지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소유를 하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이너리는 바로 샤또 라투르예요. 이 5개의 1등급 와이너리 중에서도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은 두 번째로 높은 와이너리로 꼽히는 게 샤또 라투르예요. 이 샤또 라투르의 와인 레이블을 보시면은 그 레이블에 큰 이러한 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탑이 파수탑인데 이 탑을 불어로 뚜르라 그럽니다. 영어의 타워. 그래서 샤또 라투르가 뭐냐면은 타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에 있는 이 파수탑에서 이 와인의 이름 샤또 라투르가 나온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탑은 이제는 무너졌지만 다시 세운 복원탑이라 그래요. 이 샤또 라투르의 맛은 샤또 라피트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력하다 그래요. 딥하고 좀 더 남성스럽다. 그러한 이제 맛을, 좀 더 강한 맛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이 샤또 라투르가 지금은 프란수아 피노라는 구찌, 이브 상로랑 이러한 정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개 와이너리 중에서 3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바로 샤또 마고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샤또 라투르나 샤또 라피트 같은 경우는 이 메독 속에서도 뽀약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샤또 마고는 이 뽀약보다 좀 더 아래인 마고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루아, 이 땅, 토질 이러한 여건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와인의 맛이 이전에 소개해드린 두 개의 와인에 비해서 훨씬 여성스러운 캐릭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5개 와인 중에서 가장 여성스럽다, 엘레건트하고 가장 스무디, 실키, 이러한 정말로 되게 피네스한, 섬세하고 여린 것 같은 그러한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와인의 맛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샤또 마고고, 이 샤또 마고를 해밍웨이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자신의 손녀를 이름을 마고로 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샤또 마고가 유명해진 이야기도 되게 재밌습니다. 원래 샤또 라피트가 유명해진 게 프랑스 왕실에 있어서 이 루이 15세 애인이었던 퐁파두르 마담이 이 샤또 라피트를 좋아하게 되면서 정말로 보르도 와인이 왕실에서 유명해졌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루이 15세의 두 번째 애인이 있었어요. 마담 뒤바리라는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왕실에다가 소개를 한 게 바로 조금 더 이 강렬한 샤또 라피트가 있다면은 그거와 약간 조금 더 컨트라스팅한 정말 여성스러운 미가 있는 샤또 마고를 프랑스 왕실에다가 소개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샤또 마고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샤또 마고가 와인 메이킹에 있어갖고 기술적인 전진을 시킨 걸로 유명한데, 이 포도가 다 자라고 나서 그걸 수확하는 날 그 수확을 하는 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건이 하루 차이로 인해 갖고 맛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포도를 수확할 때 너무 이른 아침에 수확을 하면은 그 아침 이슬이 아직까지도 그 포도에 맺혀 있는데 이 아침 이슬이 이 포도를 믿거나 말거나 희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슬이 많이 맺혀져 있는 상태로 수확을 해버리면은 그 포도의 즙을 짜갖고 와인을 만들면은 좀 더 약간 희석된 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아침 이슬 또는 비가 오는 게 최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오고 또 아침 이슬도 안 맺혀져 있는 상황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법을 처음으로 터득한 게 샤또 마고라고 합니다. 이 샤또 마고 중에 재미있는 스토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굉장히 와인 매니아였는데 그 대통령이 죽고 나서 한참 이후에 이 대통령 소유로 추정된 와인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오래된 샤또 마고가 발견이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그 와인이 1989년에 뉴욕의 포시즌 호텔에 있는 행사 중에 실수로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깨진 와인 중에서 역사상 가장 비싼 와인이었고요. 다행히 일부 그 와인이 보험이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어쨌든 엄청 끔찍한 그러한 실수를 범해갖고 이게 깨진 것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샤또 마고는 그리스의 재벌 가문 멘세플로스가 소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멘세플로스 가문의 현재 대표인 여성 대표가 이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는데 이 샤또 마고가 이 5개 와인 중에서 가장 여성스러운 와인이라는 점에 있어갖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4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이너리는 샤또 오브리옹입니다. 샤또 오브리옹이라는 와이너리는 굉장히 정통이 있는 오래된 와이너리예요. 보르도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2번째로 세워진 와이너리인 만큼 오래된 와이너리고, 현재는 보르도에서 아직까지 진짜 운영되고 있는 와이너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와인 리뷰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와인이 바로 샤또 오브리옹 와인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이 굉장히 좋아해서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와인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보낸 와인이 샤또 오브리옹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체 대륙에서 처음으로 발을 들인 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샤또 오브리옹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처음으로 와인에 브랜딩을 입힌 와이너리라 그래요. 품질이 좋은 포도들만을 따로 엄선해갖고 와인을 따로 만들어갖고 이 고급 와인을 샤또 오브리옹이라는 브랜드를 붙여갖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말로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 이 와이너리의 와인이 이거야가 아니라 이 와이너리에서 이 브랜드를 걸고 만드는 와인이야 하고 정말 브랜드를 처음으로 만든 와인이 이 샤또 오브리옹입니다. 샤또 오브리옹이 19세기 초에 미국의 딜렌가라는 재벌가에 판매가 돼요. 근데 이 판매가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됩니다. 프랑스에서 최고의 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5개의 1등급 그랑크루 와이너리 중에 하나가 미국에 팔린 것 자체가 요즘으로 치자면은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같이 그러한 이 나라의 문화유산을
이 미국에다가 뺏긴 그러한 정도의 판매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앞으로는 이 5개의 와이너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프랑스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한테는 판매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 정도였어요. 물론 이 딜런 가문한테 이 와이너리를 판매한 이후에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와이너리는 아직까지도 이 딜런 가문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게, 아니 근데 좀 전에 이 샤또 마고의 주인도 그리스 재벌가인 멘세플로스 가문에 판매가 됐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 법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이 멘세플로스 가문의 이 회장이 자신의 국적 자체를 프랑스 국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 샤또 마고를 구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샤또 오브리옹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나폴레옹 3세가 1855년도 프랑스 엑스포에 소개할 와인을 위해 갖고 메독 지방에서의 최고 중에 최고의 와인을 뽑으라 그랬잖아요. 61개 와이너리 중에서 60개 와이너리는 다 메독에 있는데 샤또 오브리옹 단 하나만이 공식적으로는 메독이 아니라 그 메독 아래에 있는 그라브라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빼싹레오냥이라는 곳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이 그라브라는 지역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왜 당시에 이 메독 지방에 있어서의 와인만 뽑으라 그랬는데 오브리옹 와인을 그 명단에 넣은 걸까요? 사실은 살짝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샤또 오브리옹이 그 정도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전시회에서 도저히 빠뜨릴 수가 없는 수준의 명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외를 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최고 중에 최고를 세계에 보여준다고 했을 때 샤또 오브리옹이 도저히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이 메독 지방의 이 그랑크루다라고 하는데 그냥 샤또 오브리옹은 예외로 1등급에 다 넣은 거예요. 그 정도로 샤또 오브리옹의 명성이 그 당시에 대단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유일하게 샤또 오브리옹은 메독이 아니라 이 그라브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브 지역은 이 메독에 비해서 토양이 좀 달라요. 이 메독 지방은 이 토양이 gravel이에요. 자갈. 굉장히 땅이 거칠어요. 영양가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가야 되고 대신 태양 열을 잘 받아들여요. 잘 보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까베르네 소비뇽이 자라기에 굉장히 좋은 토양이에요. 반면에 이 조금 아래에 있는 이 그라브 지역에서는 토양이 조금 더 이 양토가 조금 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옥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를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 위에 메독 지방에 있는 샤또 라피트, 라투르, 샤또 마고 이런 곳들에서는 그 와이너리의 까베르네 소비뇽이 거의 85%를 키워요. 그리고 실제 와인을 만들 때도 그 블렌드에 85%가 까베르네 소비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씩 뭐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면에 샤또 오브리옹이 있는 그라브 지역에서는 메를로를 더 많이 키워서 거의 한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메를로랑 40% 대 40%, 그리고 나머지 20%가 그 외에 나머지 품종들, 이런 식으로 메를로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이 강하고 이 남성적인 이런 맛에 비해서 메를로가 조금 더 밸런스돼 있고 프루리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맛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샤또 오브리옹이 개성이 다른 나머지들과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그러한 와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와이너리는 샤또 무똥 로차일드입니다. 이 무똥 로차일드 이름에서 보이듯이 이 와이너리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유대인 금융 재벌가 로차일드 가문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와이너리예요. 근데 샤또 무똥 로차일드랑 샤또 라피트 로차일드랑 같은 집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 금융 가문을 일으킨 이 메이어 암쉘 로차일드가 자기의 5명의 아들을 각각 서로 다른 도시로 이렇게 보내요. 근데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도시로 보냈을 때 파리로 보냈던 게 제임스 로스차일드고 영국으로 보냈던 게 네타니엘 로스차일드예요. 근데 이 샤또 라피트 로스차일드를 구매한 거는 이 파리에 있던 제임스 로스차일드 쪽의 집안에서 이 라피트 로스차일드를 구매했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보냈던 네타니엘 로스차일드가 바로 이 무똥 로차일드 와이너리를 구매한 겁니다. 이 무똥 로차일드가 이 5개 와이너리 중에 5번째 와이너리인데, 그 이유는 사실 이 와이너리는 처음에 1855년도 보르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랑크루 클래스의 1등급을 받지 못하고 2등급을 받았던, 사실 그 와이너리한테는 굉장히 굴욕적이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이 와이너리가 입지가 그 당시 어땠는지를 보면은 일단은 뭐 18세기에 토마스 제퍼슨이 당시 프랑스에 있었을 때 토마스 제퍼슨이 최고의 와이너리 4개라고 했을 때도 이 무통 로스차일드가 포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4개에 비해서 명성이 아예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 당시 한 3등급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명성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세기에서는 이 무통 로스차일드 와인이 나머지 1등급의 4개의 와인들이랑 거의 비등하게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폴레옹 3세가 이 등급을 매기라고 하긴 몇 년 전에 갑자기 뭐 그냥 그 당시의 일시적인 이유로 그 와인의 가격이 다른 4개에 비해서 폭락했던 시기가 있어요. 이때 나타니엘 로스차일드가 이 와이너리를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니엘 로스차일드가 이 샤또 무똥을 구매한 게 1853년도고 그 구매 바로 직후 2년 후에 1855년도 때 나폴레옹 3세가 이 보르도 클래시피케이션을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때 샤또 무똥은 이미 사실상은 그 당시 알만한 사람은 다 알듯이 이 와이너리든 그 나머지 4개 와이너리랑 정말 비등한 수준으로 최고 중에 최고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 와이너리의 등급이 발표됐을 때 정말 충격적으로 샤또 무똥이 1등급에 포함이 안 되고 그 일시적인 가격의 폭락 때문에 2등급으로 클래시파이가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 가문에서 생긴 모토가 뭐냐면은 First, I cannot be. Second, I do not deign. 무똥, I am. 한마디로 1등급이 나는 될 수 없었다. 하지만 2등급은 나에게는 치욕스럽다. 나는 그저 무똥이다. 이렇게 이 사건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와이너리는 끝없이 발전의 길을 가요. 특히나 1920년대에 이제 이 가문의 자손이 이 대표의 경영권을 이은 바론 필리프 드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이 무똥 로스차일드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바론 필리프 드 로스차일드가 이 와이너리에 대한 대대적인 발전을 일으켜요. 일단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그 와이너리의 와인을 큰 220리터가 되는 통에다가 담아갖고 그거를 그냥 팔았었어요, 상인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와인을 갖고 이제 그 상인들이 그 당시에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 와인을 일부 빼고 더 싼 거를 섞어갖고 넘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거를 최종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 품질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론 필립 드 로스차일드가 뭐를 했냐면은 그 와이너리에서 그냥 아예 최종 이 유리병에다가 와인을 병입해갖고 그 상태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장난치를 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보르도의 좋은 와인들을 보면은 미존 부테이 오 샤토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bottled in the chateau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와이너리 속에서 이 와인의 병입까지 맞췄다 라는 그런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게 무똥 로스차일드인 거예요. 그래서 무똥 로스차일드에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와인이 정말 최종적으로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그 품질을 그대로 유지시킨 거예요. 당연히 그 이후로 이제 나머지 모든 세계에서 그걸 똑같이 따라해갖고 이제는 거의 좋은 와인은 샤또에서 병입을 하는 게 당연한 수준이 됐어요. 또한 무똥 로스차일드에서 1945년도서부터 뭘 했냐면은 그 와이너리의 레이블에다가 이 레이버를 갖고 이거를 또 예술품으로써 한마디로 이 와인의 이 레이벌에 있는 이 공간이 하나의 캔버스다. 정말 그게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해갖고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 해의 와인의 레이벌을 그려달라 그래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다 샤또 무똥의 와인 레이블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프란시스 베이컨, 브라크, 달리, 미로, 현대에서는 앤디 워홀 이러한 사람들이 다 무똥 로스차일드의 그 해의 와인 레이블을 디자인을 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품질 개혁을 이끌어간 덕분에 1973년도에 유례 없이 1855년도에 보르도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갖고 변화가 생깁니다. 2등급으로 분류가 됐던 샤또 무똥 로스차일드가 마침내 1등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의 가훈을 이렇게 바꿉니다. First I am, second I was, 무똥 does not change. 나는 이제 비로소 1등급이다. 하지만 이전엔 2등급이었다. 그러나 무똥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무똥 로스차일드가 1등급이 된 거는 이 1855년도 보르도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갖고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샤또 무통 로스차일드의 또 다른 재밌는 얘기는 샤또 무통 로스차일드랑 샤또 라피트 로스차일드랑 서로 같은 로스차일드 가문이지만 그래도 집안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집안이 놀랍게도 서로 굉장히 앙숙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또 무통 로스차일드에서 샤또 라피트 로스차일드를 굉장히 견제를 하는데요. 이거를 잘 나타내는 일화 중에 하나가 샤또 무통 로스차일드에서 뭔가 만찬을 열었는데 그 만찬을 열었을 때 샤또 라피트 로스차일드의 와인을 꺼내갖고 그거를 이렇게 서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샤또 라피트의 와인을 서브하면서 같이 서브하는 음식을 카레를 꺼내놨다 그래요. 이 강력하고 이 향신료 덩어리인 카레를 먹으면은 이 와인의 이러한 섬세하고 복잡 미묘한 이러한 향들을 하나도 못 맡고 이 맛을 제대로 못 볼 거를 알면서도 자극적인 카레 같은 음식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샤또 라피트의 와인을 먹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1970년대에도 이 매해마다 그 해의 와인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거에 이제 가격을 측정하는데 각 와이너리에서 샤또 무통 로스차일드에서는 무조건 샤또 라피트 로스차일드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게 측정해서 팔아야 된다. 이러한 전략을 세워갖고 라피트 로스차일드를 그냥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견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와인의 가격을 무조건 더 높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보르도 와인의 천문학적인 이 가격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론 필립 드 로스차일드가 엄청나게 개방적이고 또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눈이 뜨여 있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약간 전반적으로 사업가들이 조금 보수적이었던 반면에 이 바론 필립 드 로스차일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에 그러한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로버트 몬다비랑도 같이 합작을 해갖고 미국 와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고급 와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설적인 오프스 원이라는 와이너리를 같이 50대 50 합작 회사로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프스 원의 와이너리의 이 레이블을 보면은 그 얼굴의 실루에트가 바론 필립 드 로스차일드랑 그 다음에 로버트 몬다비 이렇게 두 사람이 실루엣이 같이 그려져 있는 그 오프스 원이 이 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가격대가 이 와인도 엄청나서 한 60만 원 정도를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또 칠레에서도 꼰차이토로라는 회사랑 같이 합작을 해갖고 알마비바라는 와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다른 회사들이랑 같이 협력을 통해 갖고 더 글로벌한 와인 사업을 키우는데도 적극적으로 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와이너리가 바론 필립 드 로스차일드의 딸 바로네스 필리핀 드 로스차일드가 이제 맡아갖고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5개의 보르도 1등급 와이너리 중에서 샤또 라피트, 샤또 마고, 그리고 샤또 무통 로스차일드가 다 여성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와이너리들이 됐습니다. 샤또 무통 로스차일드의 맛은 5개의 와인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래요. 가장 strong하고 aggressive하고 가장 이 딱 치는 맛이 있는 그러한 strong한 맛이 있다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